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란 일정한 뜻을 갖거나 문법적 또는 관계적 기능을 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합니다. 형태소는 그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형태소, 자립이 불가능한 의존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미의 실질성의 여부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실질형태소, 그리고 의미가 결여된 형식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형태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우리가 자립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체언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어 중에 관형사, 부사, 그리고 독립어, 감탄사 등이 이러한 자립형태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단어를 보면 사랑, 여기, 하나, 갖은, 잘, 그리고 감탄사, 이러한 것들이 있죠. 반면에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의존 형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사 또는 용언의 어간, 그리고 어미, 그리고 접사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미와 접사의 기능을 하는 이, 그리고 동사 달리다의 어간인 달리, 그리고 어미, 은이, 그리고 어미와 접사의 기능을 하는 기, 이러한 형태소를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미의 실질성의 유무에 따라서 형태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뜻을 갖지 못하는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 형태소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 또는 상태, 그리고 동작을 표시하는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자립형태소 전부와 용언의 어간이 이러한 실질 형태소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책, 너, 다섯, 온갖, 매우, 야호, 이러한 어휘들이 있죠. 반면에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는요, 실질 형태소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말 사이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형태소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언의 어미라든지 접사 또는 조사와 같은 형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란 뜻을 지닌 말 중에서 홀로 쓸 수 있는 말이 최소 단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을 뜻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도 우리가 단어에 포함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잠깐 조사가 가지고 있는 단어적 성격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우리가 단어에 포함시키는 이유는요, 분리성 때문인데요.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체언과 결합한 조사가 체언과 의미상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라는 단어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와 뒤에 과라는 조사가 붙었는데요. 사람과 과는 쉽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조사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체언인 사람의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이 합장하고 절을 하니 라는 어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어를 분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모친 하나의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이 조사이기 때문에 단어에 포함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합장하고는 합장하다라는 하나의 동사 단어이죠. 그리고 절을 이라는 단어를 보면 체언에 조사가 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로 분리를 하고요. 한이는 하다라는 동사가 활용한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을 형태소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 모두 다 한자어들이죠. 각각의 하나하나의 형태소입니다. 합장하다를 볼까요? 합장이라는 두 손을 모으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한자 형태소가 있습니다. 이 합장이라는 체언에 하다라는 전미사가 결합됩니다. 그리고 명사인 합장이 전미사와 결합되어서 동사가 된 뒤에 합장하까지가 어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어미, 고가 붙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절을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절, 명사, 그리고 을, 목적격, 조사. 한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라는 동사죠. 동사의 어간, 하에, 뒤에 어미, 이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이 형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이 형태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구 형태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는 형태소가 극히 제한된, 즉 다시 말하면 A라는 형태소가 있을 때 그 A라는 형태소는 반드시 A-라는 형태소와만 결합되는 유형들이죠. 예를 들면 오솔길에서 이 오솔이라는 단어, 오솔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사방이 무서울 만큼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오솔하다라는 형용사의 어근 오솔에는 항상 길이라는 체언이 붙어서 오솔길의 형태로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어휘들은 착하다의 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착하다의 어근, 착은 몸가짐이나 태도가 얌전하고 태연한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소에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의미의 실질성의 여부에 따라서 실질형태소, 어휘형태소가 있고요. 형식형태소, 문법형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태소란 뜻을 갖거나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가장 작은 말이 단위로서 더 이상 분석할 경우에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